자, 3장의 세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스키마 안에 있는 객체 중에서 테이블을 위주로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테이블 외의 객체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테이블 스키마 안에는 테이블이 제일 중요하게 표현되는 건 맞지만 테이블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외에 데이터베이스 객체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먼저 인덱스를 살펴볼게요. 자, 인덱스는 9장에서 상세히 한 개 장 전체에서 살펴볼 내용인데 지금은 맛배기로 잠깐 얘기를 하면은 책 제일 뒤에 찾아보기 있죠. 뭐 색인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이게 인덱스랑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만약에 제가 이 책 안에서 특정 단어를 찾아봐라. 예를 들어서 뭐 튜닝을 했네요. 튜닝을 찾아봐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마 첫 페이지부터 쭉 뒤지겠죠. 그러다가 얘가 약 70페이지면 71페이지죠. 71페이지에서 찾았네요 하고 끝내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제가 튜닝을 하나 찾으라는 게 아니라 책 전체에서 다 찾으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해야겠죠? 책을 끝까지 다 찾아봐야지 되겠죠. 이게 바로 테이블을 검색하는 방식인데요. 지금 인덱스가 없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찾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이거를 뭐 전체 테이블 스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렇지만 만약에 책 맨 뒤에 찾아보기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일단 책 맨 뒤를 먼저 펼쳐보겠죠. 그리고 나서 책 맨 뒤에 아마 튜닝이랑 가나던 순으로 되어 있겠죠. 튜닝이란 글자 옆에 아마 페이지가 써 있을 거예요. 그 페이지가 아마 71페이지겠죠. 71페이지에 있네 하고 71페이지를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책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뒤지는 것보다 엄청나게 짧은 시간 안에 짧은 페이지만 찾고서도 저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죠. 이게 바로 인덱스의 역할입니다. 자, 이 얘기는 지금 제가 좀 단순히 얘기는 했지만요. 향후에 9장에서 다시 상세히 얘기하고요. 지금은 인덱스에 대해서 간단한 사용법만 실습을 해보죠. 71페이지 실습 5번을 같이 할게요. 자, 먼저 킬까요? 자, SQL 디벨로퍼를 먼저 실행하겠습니다. 자, SQL 디벨로퍼가 실행되고 나면 바로 실습을 진행하죠. 퀴즈는 72페이지부터 진행할게요. 자, 먼저 시스템에 대해서 워크시트 할게요. 예, 클릭 한 또는 더블 클릭하면 되죠. 더블 클릭하면 열리죠. 안 열리면 뭐죠? 이거 클릭하면 되기로 했죠. 잠깐 기다렸다가 열리는 거 보죠. 자, 먼저 우리가 숍 스키마 있죠. 이 스키마 안에 테이블을 만들게요. 간단하게 테이블 만들 건데 지금 여기 시스템 여기서 지금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자, 먼저 어느 정도 적당한 테이블을 복사를 좀 해놓을게요. 복사하는 것도 나중에 나오는데 일단 먼저 create 테이블로요. 숍 스키마에 인덱스 tbl로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만들고 이제 실제 복사를 하는 개념이 이거예요. create 테이블하고 edge 한다면 select를 하면 돼요. select first name, last name, hire date from hr 스키마 있죠. hr 우리 샘플 스키마 있죠. hr 스키마에 employee 있어요. 자, 이 테이블을 복사해서요. 이 테이블로 만드는 거예요. 연습하려고 지금 만드는 거예요. 자, 선택하기로 했죠. 선택해서 예, 실행하면 테이블이 만들어졌어요. 한번 볼까요? 셀렉트를 한번 확인해 보죠. select 별표 from index tbl 얘를 조회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데이터가요 50건이 넘는 데이터가 있어요. 처음에 50건만 보이긴 하지만 쭉 내리면요 더 나오죠. 100개 뭐 쭉 이렇게 데이터가 쭉 나오죠. 107개 있네요. 총 더 이상 안 내려간 거 보니까 107개 데이터 있는 것을 제가 이제 인덱스를 만들고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이거는 숍 스키마에서 작업할게요. 숍에서 더블 클릭 여기서 작업할게요. 여기 만들어져 있잖아요. 테이블이 볼까요? 아까 인덱스 tbl이 여기 복사돼 만들어져 있으니까
자, 여기서 인덱스 테이블을 제가 잭이라는 사람을 찾아볼게요. 그러면 일단 그냥 해볼게요. select welfare from index tbl에서 첫 번째 이름 first name은 잭, 이 사람을 찾아볼게요. 그래서 드래그해서 실행을 시키면 찾아졌죠. 찾아져요, 당연히. 그런데 이제 지금 이거 찾는 건 어떻게 찾았죠? 아직은 저희가 인덱스를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이제 107건밖에 안 되긴 하지만 뭐 107만 건이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졌을 거예요. 자,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계획 설명 아이콘을 클릭하면 돼요. 자, 이 아이콘인데요. F10을 눌러도 되고요. 여기 계획 설명 있죠? 여기 클릭하면 이제 밑에 얘가 어떻게 찾았는지 나오죠. 여기서 이제 풀이라는 단어 나오죠. 풀 단어가 바로 전체 테이블을 검색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풀 검색했다 그러면 전체를 검색했다. 우리가 107건이던 107만 건이던 전체를 다 찾은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인덱스가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전체를 검색 안 했겠죠. 그러면은 인덱스가 지금 없으니까 인덱스를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만들어 보자. 인덱스 만드는 건 나중에 배워요. 구정에서 create 테이블로 인덱스 이름은 제 마음대로 하면 돼요. 인덱스 tbl의 first name, 이름을 이렇게 좀 확실하게 주는 게 좋은 게요. 이게 인덱스 약자고 인덱스 테이블의 first name 열에 인덱스를 만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on하고 이제 인덱스 tbl의 first name 여기다가 인덱스를 만들어라, 이렇게 인덱스 만드는 구문을 드래그해서 실행해 볼게요. 제가 크리에이트 테이블이 아니죠. 크리에이트 인덱스죠. 지금 인덱스를 만든 거죠. 크리에이트 인덱스 됐죠? 네, 다시 실행할게요. 클리어하고, 자, 인덱스가 만들어졌죠. 지금 이 상태가 뭐냐면요, 우리 아까 비유했던 책의 맨 뒤에 찾아보기 있죠. 그게 만들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은 107건밖에 안 되니까 금방 됐지만 이게 굉장히 많으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제가 인덱스를 만들었어요. 책의 맨 뒤에 찾아보기가 만들어진 상태예요. 그리고 다시 제가 셀렉트를 다시 해볼게요. 선택하면 되죠. 셀렉트해서 다시 인덱스가 있든 없든요, 결과는 똑같아요. 검색되는 결과는 당연한 얘기죠. 책의 맨 뒤에 찾아보기가 있던 처음부터 찾아보든 어차피 찾아지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고, 이제 어떻게 찾았느냐, 그 방법론이 문제죠. 다시 여기 위에서 계획 설명을 확인해 보면 어때요? 인덱스를 찾는 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인덱스를 찾아서 확인했다. 그래서 실제로는 굉장히 빨리 검색된 상태입니다. 자, 되셨죠? 근데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이걸 껐다 켰어요. 그래서 교재가 약간 달리 나와서요. 일단 초기화시키는 의미로, 그러니까 요 지금 SQL 디벨로퍼 있죠? 얘를 껐다 키고 다시 한번 실행하고 F10을 다시 누르니까 이제 교재와 동일하게 현재 레인지 스캔이 됐는데, 얘가 바로 인덱스를 찾았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사실은 이 결과가요, 굉장히 빨리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107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107만 건이라도 굉장히 빨리 검색이 됩니다. 자, 9장에서 인덱스는 다시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는 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뷰는 가상의 테이블이라고 불러요. 뷰도 역시 스키마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 개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죠. 테이블, 인덱스, 이번엔 뷰, 이렇게 세 번째 데이터베이스 개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뷰는 가상의 테이블이라서요, 실제 테이블과 똑같이 보여요.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하지만 테이블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볼까요? 자, 이런 개념이죠. 뷰가 왜 필요하냐면, 일반 만약에 저희가 아르바이트생을 써서 우리 회원 테이블의 데이터를 수정하게끔 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 아르바이트생에게 회원 테이블에 접근하게 하면은 회원 테이블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다 이 사람이 볼 수 있죠. 물론 이 사람이 볼 수 있는 접근 권한을 일부만 제한을 둬야 돼요. 이 사람은 이름과 주소만 보면 되고, 나머지 뭐 계좌 정보라든가 뭐 중요한 비밀번호 이런 거는 안 보이게끔 하고 싶어요. 그러면 테이블에 접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테이블에서 뷰라는 걸 만들어요. 회원 뷰를. 이 뷰는 실제 내부는 셀렉트문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와 주소만 여기서 추출하는 거죠. 아이디, 주소만 추출해서 이 뷰를 만들면 이 아르바이트생은 여기만 접근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회원비에서 아이디와 주소만 확인하고 뭐 필요하다면 수정하고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데는 접근을 못하고. 이게 바로 뷰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데이터가 아니고 가상이에요. 여기서 실시간으로 뽑아져서 보이는 데이터라서 데이터가 중복해 있는 건 아니고 이걸 수정해도 여기가 수정되게끔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뷰고, 역시 뷰도 8장에서 상세히 다시 살펴볼 거고 지금 간단하게 맛보기로만 확인해 보죠. 자, 여기서 계속 실습하죠. 자, 로컬 숍 여기 접속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죠. 자, 뷰를 만들게요. 뷰 만드는 구문은 create view예요. create view. 대소 문자는 안 가리는데요. 제가 여러분 보기 편하시게 그 예약어는 대문자로 쓰고요. 사용자 정의, 그러니까 제가 지어줄 수 있는 거는 대소문자 섞어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문자만 들어간 것은 예약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역시 숍의 멤버 TBL. 참 이게요. 지금 우리가 숍 스키마 있죠. 숍 사용자는 뷰를 만들 권한을 제가 안 줬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작업할까요? 그럼 시스템 링크에서, 시스템은 관리자니까요. 어디든 무엇이든 다 만들 권한이 있죠. 여기서 할게요. 여기서 자, 크리에이트 뷰하고 숍 멤버 TBL 언더바 뷰 이건데, 그러니까 숍 스키마 밑에, 숍이 여기죠. 여기 밑에다가 멤버 TBL 뷰를 만들겠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뷰 이름은요 사실 이렇게 뒤에 안 붙여도 관계는 없어요. 이렇게만 지어도 되는데, 이렇게 주면은 테이블이랑 겹치니까 뭐 V 이렇게 되는데, 제가 뷰라고 이렇게 주면은 명확하잖아요. 그죠? 이름만 보고도 이거 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언더바 뷰나 또는 앞에 뷰를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as 한 다음에요. 실제 뷰의 실체는 셀렉트 문이에요. 그러면 여기 셀렉트에서 멤버 이름이랑 멤버 주소, 어디서요? 멤버 테이블에서 이 두 개만 뽑아서 뷰를 만든다는 얘기죠. 실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뷰가 만들어졌어요. 자, 뷰는 만들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뷰라고 생각하지 않고 테이블이라고 생각하고 사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지금 뭐 알바생이에요. 알바생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서 해볼까요? 숍, 여기서 로컬 숍에서 제가 아르바이트생인데, 제가 이제 아까 그 작업을 할 거예요. 아까 저한테 허가된 게 멤버 TBL 언더바 뷰예요. 그러면 여기서 셀렉트 별표 from 멤버 TBL 언더바 뷰였죠. 이걸 테이블이라 생각하고 조회를 하면 돼요. 그러면 조회가 되죠. 이해되셨나요? 이름과, 그러니까 실제 이 뷰에는 이 두 가지만 있는 거죠. 얘는 사실 가상이에요. 진짜는 아니고, 얘는 아까 그 멤버 TV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목적했던 뭐죠? 아르바이트생이 접근을 제한을, 이거죠. 아르바이트생은 여기는 접근 못하고 뷰에만 접근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 뷰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8장에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은 저장 프로시저 살펴보죠. 자, 79페이지인데요. 저장 프로시저는 이제 오라클에서 적용하는 프로그래밍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프로그래밍 기능이 가능한 게 저장 프로시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기능을 만들고 싶냐면요, 간단하게 회원 테이블과 제품 테이블의 행 개수의 합계를 출력하고 싶어요. 뭐 우리 알고는 있죠. 여기 몇 개 있고 몇 개가 알고는 있지만, 이게 굉장히 많다는 전제라면 두 개를 셀렉트해서 합계를 내는 그런 저장 프로세스, 약간 프로그래밍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죠. 자, 여기 숍 워크시트 여기서 할게요. 지우고, 자, 지금 쿼리문은 제가 미리 해놓을게요. 자, 교재는 79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자, 먼저 저희가 셀렉트 문 있죠. 셀렉트 문 두 개로 아까 멤버 테이블과 프로 테이블 이 두 개 행 개수를 합치고 싶어요. 그럼 두 개를 해서 우리 이거였죠. 얘를 스크립트 실행 누르면 4건, 3건 합치니까 7건 이렇게 이제 합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하니까 이게 사실 지금 7건밖에 안 되지만 이게 굉장히 많은 합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저장 프로시저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장 프로시저 만드는 거 역시 대부분이 create예요. create 프로시저 하고 shop.my 프로시저, 이거는 어디서 만들었죠? 역시 저장 프로시저도 지금 권한이 없죠. 얘가 그죠? 제가 지금 사용자, 이 숍 사용자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역시 시스템 여기서 작업을 해야 돼요. 여기서 할까요? 잠깐 잘라내고요. 여기서 하자. 여기서 자, 프로시저를 만드는데
my proc라고 그 프로시저 이름을 지정을 했어요. 어디 숍 스키마 밑에 my PROC 이렇게 만들었고, 이제 바1 바2 이게 변수 이름이거든요. 변수를 혹시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를 안 해봤다면 변수가 조금 개념이 그렇지만 무엇을 담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정수형으로 인트 정수형으로 바1 바2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안에서 begin end에서 여기다 실제 내용들을 쓰면 돼요. 자, 그래서 select count 별표 모든 걸 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디죠? 멤버 TBL에 있는 개수를 모두 세서 이 바1 변수에 넣어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실제 멤버 TBL의 개수인 아까 4가 들어가 있죠. 그럼 여기는 프로덕트 TBL의 개수인 3이 들어가요. 되셨나요? 그리고 4와 3이 들어가니까 여기는 뭐가 되죠? 이제 4 더하기 3 7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DBMS 아웃풋 푼라인은 여기 있는 걸 화면에 출력해줘요. 그런 간단한 거죠. 자, 요게 바로 저장 프로시저를 만드는 거예요. 실행하는 게 아니라 만들기만 하는 거예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들어가서 실행시키면 이제 만들어졌어요. 자, 만들었으니까 실제 실행하는 건요, 아직 숍에서 하죠. 요 스키마에서 할게요. 지금 여기 왔다 갔다 하냐면요, 무엇을 만드는 권한은 조금 높은 권한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재 숍 사용자 있죠. 스키마랑 사용자 같다 그랬죠. 이 숍 사용자 여기서는 아까 뷰라든가 저장 프로시저 이런 걸 만들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관리자에서 만들어 놓고 실행은 여기서 하고 이렇게 작업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결과를 출력하기 위해서 일단 이걸 좀 실행시켜 줘야 돼요. 이것도 나중에 얘기를 할 텐데 set server output on 얘를 해줘야지 화면에 뭐가 출력이 돼요. 예를 들어 클릭할까요? 자, 그리고 아까 만든 my PROC였죠. 얘를 실행하는 방법은 execute 하고 실행을 하면 돼요. 실행하면 자, 어때요? 7 아까 그 내용이 나왔죠. 두 개가 합쳐진 내용 뭐죠? 6이 나온 거 6이 실행된 거예요. 그래서 3 갖고 와서 합쳐서 7을 화면에 출력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실행은 뭐죠? 앞으로 이 테이블의 개수가 바뀔 수도 있어요. 계속 데이터가 들어가거나 삭제되거나 이런 작업이 일어나더라도 얘를 실행만 하면 계속 실시간으로 그 테이블의 내용의 개수가 바로바로 나온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저장 프로시저입니다. 지금은 이 내용을요 굉장히 간단하게 더하기만 했지만 이 안의 내용을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와 비슷하게 구조적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요. 뭐 C나 자바 이런 것처럼. 물론 객체적은 안 되고요.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가능합니다. 이 내용도 역시 7장과 책의 후반부에서 자세히 다시 살펴볼 거예요. 지금은 기본적인 방법만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주석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면 주석이에요. 하이픈 2개 하고 한 칸 띄는 게 좋아요. 띄고 쓰면은 요 줄은 주석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리고 여러 줄 주석하는 방법은 슬래시 별표 슬래시죠. 슬래시 별표 해볼까요? 슬래시 별표 슬래시 하면 여러 줄 주석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저장 프로시저를 삭제하는 방법은 드랍 프로시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얘도 역시 권한이 없죠. 누가 있죠? 관리자가 있겠죠. 생성하고 삭제하는 거는 관리자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실행하면 삭제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게 저장 프로시저를 간단하게 확인을 해봤어요. 자, 이번에는 82페이지의 트리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트리거는요, 그 테이블에 부착되어서요, 테이블에 인서트나 이런 작업이 일어나면은 자동으로 실행되는 코드예요. 조금 어렵죠? 트리거가 다른 것보다 조금 어려운데요. 이제 용도가 어떤 거냐면은 테이블에 어떤 작업이 딱 들어가잖아요. 이제 나중에 데이터를 입력할 때 인서트, 업데이트, 뭐 딜리트 이런 작업들이 일어나면 자동으로 일어나는 그런 그 데이터베이스 개체가 트리거입니다. 이제 얘 용도가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이 당탕이가 옛날에 회원을 가입했다 칠게요. 그러면은 회원을 가입했다가 탈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치면은 여러분 이제 학생이 많을 테니까 여러분 이게 듣는 분 중에 학교에서 자퇴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자퇴를 했어요.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 자퇴한 다음에 다시 학교 와서 내가 옛날에 이 학교 다녔던 그 기록을 보여달라. 그럼 어떻게 해요? 자퇴하면 끝이고 다 지웠는데요? 없어진 데이터 없는데요?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대부분 뭘 하냐면 이 사람이 어디 자퇴하잖아요? 그럼 자퇴하면은 또는 이제 탈퇴한다 칠게요. 탈퇴하면은 이 사람이 탈퇴한 정보를 따로 보관하는 게 좋아요. 됐죠? 그러면은 탈퇴를 보관하는 테이블이라고 얘기할게요. 탈퇴 테이블에다가 탈퇴한 사람들을 모아놓으면은 어때요? 괜찮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푸작업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탈퇴할 때마다 내가 수작업으로 직접 여기다 넣어놓고 계속 하면 되는데 깜빡 잊어먹어요. 한 명은 제가 바빠서. 그러면 이제 그것도 문제가 되죠. 왜죠?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거 어떨까요? 회원 테이블에서요 탈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딜리트라는 거죠. 딜리트하면 자동으로, 제가 방금 자동으로 그랬죠. 자동으로 탈퇴 테이블에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안심하고 누가 탈퇴해달라면은 그냥 탈퇴시키면 되죠. 그럼 자동으로 그 탈퇴 테이블에 쭉 누적이 되니까 누가 나중에 와서 얘기를 하면 그 탈퇴 테이블 뒤지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트리거의 큰 목적 중에 하나예요. 물론 다양한 용도가 있어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하나의 예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82페이지 실습 8번 같이 한번 해보죠. 자, 얘는 그냥 숍에서 다 돼요. 숍에서 할게요. 로컬 숍에서 코드 제가 붙여놓고 얘기할게요. 자, 먼저 이제 제가 그 우리 연아라는 사람이요 새로 회원을 가입했어요. 그렇죠? 그럼 멤버 테이블에 회원 아이디, 이름, 주소 이렇게 가입을 시킬게요. 됐죠? 잘 가입이 됐어요. 그럼 나중에 확인하면 당연히 데이터가 있겠죠? 뭐 다 잡고요. 자, 셀렉트 한번 해볼까요? 셀렉트에서 보면은 당연히 여기 잘 있죠? 피규어, 연아, 군포지, 당정동 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소가 좀 바뀌었대요. 그럼 바꾸면 되죠. 업데이트 문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업데이트 제가 바꿀게요. 실행해서 보고 다시 확인해 볼게요. 업데이트로 바꾼 다음에 확인하면 됐죠? 주소가 바뀌었죠? 이것도 나중에 배워요. 업데이트문 문법도 배우니까 지금은 그냥 이 사람의 연하의 주소를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탈퇴했어요. 그만할래요. 그래서 탈퇴시키죠. 그러면은 딜리트로 탈퇴를 시켰어요. 그럼 어때요? 이제 실행하면 됐죠? 이제 탈퇴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 연하라는 이 회원이 와가지고 제가 예전에 여기 회원이었는데요. 그 회원이었던 근거 자료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보여줄 방법이 없죠. 왜죠? 여기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회사에 또는 우리 여기 사이트에서는 탈퇴하면은 탈퇴한 테이블에다가 탈퇴 정보를 기록을 해놓고 싶은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 작업을 해볼게요. 이제 다시 새로 해볼게요. 근데 먼저 삭제한 회원 테이블을 먼저 만들게요. 크리에이트 테이블로 비슷해요. 크리에이트 테이블 만들고 deleted member tbl에서 삭제된 또는 탈퇴한 회원들을 여기다가 남길 거예요. 그리고 아이디, 이름, 주소 추가로 삭제된 날짜, 그러니까 탈퇴한 날짜 있죠? 그것까지 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얘를 테이블을 만들죠. 테이블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것도 역시 테이블 만드는 것도 계속 배워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트리거를 만들게요. 트리거는 뭐냐면 아까 이런 작업 있죠? 우리 멤버 테이블에서 삭제가 되는 요 삭제 있죠? 딜리트 요 삭제 작업이 일어나면 자동으로 요 테이블에 데이터 삭제된 데이터를 입력하는 그런 트리거예요. 자, 트리거 만들어 볼게요. 트리거 만드는 문법은 조금 다른 것보다 복잡하지만요. 일단 먼저 실행하고 확인해 볼게요. 실행하면 트리거를 실행할 때는요. 요 버튼 하면 안 되고요. 꼭 그 옆에 있는 스크립트 실행, 얘를 실행해야 돼요. 자, 그러면 트리거가 잘 만들어졌다고 나오죠. 자,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요. 크리에이트 트리거 해서 트리거를 만들고 이거 트리거 이름이고요. 앞에 trg 붙여서 트리거라는 걸 좀 명확히 했죠. 자, 그리고 after delete 삭제가 일어난 후에 작동한다. 어디다가요? on member 테이블, 아까 회원 테이블이죠. 회원 테이블에 삭제가 일어나면 작동한다. 그리고 for each row 행마다 적용된다. 이거는 그냥 꼭 써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핵심이 이거예요. 멤버 테이블에 딜리트가 일어나면 이 트리거가 작동한다. 그리고 이제 begin end에서 어떤 작동이냐 이건데, 자, 인설트 시키는 거예요. 어디다가요? 아까 딜리트 멤버 tbl이 뭐죠? 여기 삭제된 회원 정보를 기록할 테이블이죠. 여기다가 인설트를 하는데 멤버 아이디와 멤버 네임과 멤버 주소 이거를 여기다 넣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딜리트 데이트 삭제된 날짜는 sysdate 이 함수는 현재 날짜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 날짜를 여기다가 넣겠다는 얘기죠. 그럼 삭제된 날짜가 들어가는데 이제 앞에 콜론 올드가 있는데 이 특수 테이블인데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트리거 때 자세히 얘기할 거고요. 일단 삭제된 정보가 잠깐 들어있는 테이블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아까 연하를 딱 딜리트 하잖아요. 딜리트 하면은 요 콜론 올드 테이블에 이 삭제된 데이터가 잠깐 들어가 있어요. 그럼 걔를 뽑아서 여기다가 다시 든다는 얘기죠. 조금 어렵죠.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혹시 이해가 바로 됐으면 괜찮고요. 혹시 안 됐어도 괜찮아요. 나중에 그 트리거를 다시 상세히 볼 거니까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여기 deleted member 테이블 여기다가 삭제한 그 데이터들이 여기 싹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삭제도 되고, 네, 삭제 날리면은 삭제가 그때 실행되고. 확인해 보죠. 자, 셀렉트를 먼저 확인하면 현재 3명, 4명 있죠? 그래서 4명 중에 제가 당탕이를 삭제해 볼게요. 당탕이를 삭제하고 보면 당탕이 삭제됐죠? 없죠? 없는데 자동으로 당탕이가 우리 여기 삭제된 테이블 있죠? 여기 들어가 있나 확인해 볼까요? 들어가 있죠? 당탕이가 삭제됐고 언제? 날짜까지 2017년 12월 11일 현재 실행한 날짜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까지 해서 트리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트리거가 유독 다른 것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한 개 장에서 자세히 책 후반부에 얘기를 하게 될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 개체들을 전부 다 다뤘어요. 뭐 전부 다는 아니고 중요한 걸 다 다뤘어요. 뭐 있죠? 테이블, 인덱스, 저장 프로시저, 트리거까지 같이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죠.